자, 이번 단어는 정적분의 활용이야. 자, 정적분의 활용에서 제일 첫 번째, 구분 구적법. 구분 구적법. 자, 예를 해볼게요. 구분 구적법이 뭐냐면, 자, 이렇게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야. 얘를 이렇게 n등분해. 이렇게 n등분해서, 자, 쭉 해서 n등분을 한 거야. 밑변의 길이가 a라고 하고 높이가 h라고 할게. 이렇게 h.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h 이렇게 알고 있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n등분한 얘네들이 있지. 얘네들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더할 거야. 근데 봐봐. 아이디어가 이런 거야. n등분했으니까 요 한 칸의 높이는 얼마냐면 n분의 h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봐봐. 선생님이 요 k번째에 해당되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여기 길이를 네모라고 할까? 그러면 n등분 평행하게 쭉 잘랐으니까 자 a 대 네모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대 네모는 자 요 높이 이 높이가 n분의 h가 k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n분의 h가 k개 여기다 쓰면 안 되고 h 대 n분의 h 얘가 k개 있다. 얘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해서 여기가 k 번째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런 비례식을 쓸 수 있네. 그래서 네모는 어떻게 돼? 네모는 여기 h 날라가고 n분의 a 여기 k 이렇게 되겠지. n분의 ak. 자, 그러면 요 초록색에 해당되는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n분의 ak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k가 한 개서부터 n개까지 싸서 모으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이런 아이디어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자르는 거를 엄청 많이 자르는 거지. 무수히 그러니까 무한으로 자르는 거야. 지금은 n이 무한이 아닐 때에는 지금 요만큼씩 오차가 계속 생겼잖아. 그치? 요만큼씩 여기 끝에도 이렇게 생겨서 이 오차가 계속 있었어. 근데 얘를 무한히 자르면 어떻게 돼? 그렇지. 이 오차가 계속 0에 수렴하겠지. 그래서 이 무한 급수를 풀겠다 이거야. 그러면 n제곱 여기 n제곱과 ah는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그치? k랑 관계 없으니까 시그마 여기 k만 이렇게 남는 거야.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이거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n제곱분의 ah가 되겠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수렴하겠지. 2분의 1로 수렴한다. 그래서 2분의 1 ah 이렇게 삼각형 넓이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주어진 도형을 충분히 작은 n개의 도형으로 잘라. 그런 다음에 그 자른 거를 기본 도형, 직사각형이나 뭐 삼각형, 이와 같이 기본 도형의 넓이의 합 또는 만약에 공간 도형이라면 입체라면 부피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게 구분 구적법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곡선 y는 x의 제곱. 자, 이렇게 돼서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자, 곡선 y는 x의 제곱 어떻게 그려져? 뭐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지, 그지?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1부터 x축 및 직선 x는 1. 여기 직선 x는 1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 얘가 직선 x는 1이야. 자, 여기 둘러싼 이 넓이를 좀 구해 주세요. 이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자, 보세요. 얘를 n등분할 거야. 이렇게 n등분하면 쭉 해서 n등분. 그러면 이 한 칸의 길이는 얼마냐면 n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1. 그러면 이 k번째라고 생각해보자. 여기를 그러면 n분의 여긴 k가 될 거야. 여기가 n분의 1, n분의 2 이렇게 쭉 가서 n분의 k. 1은 뭐가 돼? 얘는 n분의 n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자, 요 지점, 요 함수값이 얼마야? 요 함수값은 얘가 이제 x의 제곱이니까 n분의 k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이렇게. 요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자, 이런 직사각형들을 다 뭐 하겠다? 더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니까 n분의 1 곱하기 n 제곱분의 k의 제곱 이렇게.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근데 리미트 n을 어떻게 할 거야? 엄청 많이 쪼갠다. 무한대로 쪼갠다. 이런 거죠. 그럼 얘는 n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긴 k의 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최고차항의 b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6분의 2로 수렴하겠네. 3분의 1로 얘는 수렴하겠다. 이렇게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게 구분구적법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것도 알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의 제곱 얘를 적분한 게 3분의 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지. 얘는 3분의 1 x의 세제곱 0에서 1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 나오죠. 그치? 그래서 구분구적법으로 구한 거랑 우리가 정적분을 통해서 구한 거랑 같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아, 그럼 선생님 이 구분구적법으로 표현된 거를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겠네요. 그게 다음 단원의 설명이야. 자, 이번에는 그래서 구분구적법으로 얻은 급수와 급수가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이게 어떻게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정적분하고 같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게. 이렇게 x축이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a에서 b까지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보자. 그러면 n등분해 이렇게 n등분해서 쭉 해서 k번째 그래서 더 쭉 해서 마지막에 얘가 이제 마지막 n등분 마지막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에서 b까지 거리는 b-a가 돼요. n등분 했으니까 이 한 칸의 크기는 얼마야? 이 한 칸의 크기는 n분의 b-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a에다가 n분의 b-a 한 번 더한 거고. 그래서 이런 걸 k번 더하면 k번째는 어떻게 될까? 얘는 a에다가 n분의 b-a를 k번 더한 값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f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고 k. 요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인데 이거를 k는 1서부터 n까지 모으자. 그러면 여기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치? 이런 직사각형,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오차가 생겨. 이렇게. 알겠지? 여기도 이렇게 만들면 여기 이만큼의 오차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리미트 n을 아주 잘게 쪼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랑 같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적분한 값이랑 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급수를 어떻게 적분한 이 정적분으로 고치겠느냐? 그게 이젠 핵심이야. 자, 봐봐. 여기 한 칸의 길이를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냐면 델타 x라고 합니다. 델타 x. 아주 짧은 한 칸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를 xk라고 할게. k번째 값. 그래서 얘는 xk는 요 x로 오면 돼. 그대로 요 x로 오면 되고 델타 x는 dx로 오면 돼요. 그러면 시작과 끝은 어떻게 오냐? 이 xk 있잖아요. 이 xk에다가 k에서 k에다 1을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 이렇게 k에다 1을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 그래서 얘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래 끝으로 오면 돼. 그 다음에 k에다가 n을 대입해. 이번에는 k에다가 n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 1로 b-a로 가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a가 돼서 얘는 b가 되겠죠. 얘가 윗끝이 되는 거야. 얘가 윗끝 이렇게 정적분을 무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주면 돼요. 알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선생님이 이 주어진 예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라는 게 별게 없고 xk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아래 끝과 윗 끝이 바뀌고 함수식이 조금 변형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선생님 여기서 xk를 이렇게 잡을게. nk 이렇게 잡을게. nk. 그러면 k가 1, 2, 3 증가할 때마다 n분의 1, n분의 2 이렇게 n분의 1씩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dx는 n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여기 보면 n분의 2잖아. n분의 2. 자,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 n분의 k를 잡을게.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잘 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2 곱하기 n분의 k 여기가 n분의 1 이렇게 써줄게. 그럼 원래 2는 여기 앞에다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죠. 얘를 선생님이 xk로 본 거야. 그럼 얘는 적분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1 플러스 2x로 바뀌어. 얘가 nk가 x로 바뀌는 거야. 그지? 여기 제곱이 되고 얘는 dx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래 끝과 윗 끝은 k에다 1을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 k에다 n을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1. 됐어? 여기다 대입하는 거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1분의 n이잖아. n을 무한대로 보내. n을 무한대로. 얘는 0이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k에다가 n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이 된다는 뜻이지. 됐어? 이거 적분을 해주면 돼. 적분해볼까요? 얘는 1 플러스 2x분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로 나누고 아래 미분한 걸로 나눠야 되니까 6분의 1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 3, 27.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27 빼기 0 대입하면 6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6분의 26. 2로 나누면 3분의 13. 3분의 13 나오는데 여기 지금 2배를 곱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에다가 2배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결과는 3분의 26. 이렇게.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 xk를 n분의 2k 통으로 잡아볼게. n분의 2k. 그러면 k가 1씩 증가할 때마다 n분의 2, n분의 2 이렇게 계속 커지지. 그때는 dx가 델타 x가 n분의 2가 그냥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2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인데 얘를 이번에는 얘를 xk로 잡겠다라는 거야. k 앞에 2 여기 2 똑같지? 얘가 그러면 바로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자, 1 플러스 xk가 x로 오면 된다 그랬지? 델타 x는 dx로 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k에서 k에다가 1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럼 0. k에다 n 대입해. 그러면 n분의 2n 이렇게 되겠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가 되겠지. 이게 윗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를 역시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 플러스 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0에서부터 2까지 2 대입하면 3분의 27 0 대입하면 역시 3분의 1 하니까 얘는 3분의 26 값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선생님 xk를 통째로 잡아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 xk를 1 플러스 n분의 2k로 얘를 그냥 xk로 다 잡아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dx는요. k가 변할 때마다 변하는 게 dx거든. n분의 2씩 변하잖아. 그러니까 dx는 n분의 2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인테그랄 얘를 통째로 xk로 잡았으니까 x의 그냥 제곱이 되겠네. 그리고 dx 이렇게. 그 다음에 k에다가 1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1이야. 그지? 그 다음에 k에다 n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3이 되겠네요. 자,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1, 3. 3 대입하면 3분의 27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분의 1. 3분의 26 이렇게 동일하죠. 그래서 xk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게 문제야. 자,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얘는 어떻게 잡을까? 얘 통째로 선생님 잡을게요. 이렇게 통째로 잡으면 얘를 xk로 잡겠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여기 nk 요 nk 앞에 2잖아. 그러니까 n분의 2씩 변하는 거. 얘가 그러니까 d 델타 x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인테그랄 x 곱하기 dx 이렇게 변하면 돼요. 그 다음에 k에다가 1 대입하고 k에다 1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면 4 k에다가 n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면 6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다. 2분의 1 x제곱 6, 4 6, 6이 36 2로 나누면 18 마이너스 4, 4, 16 2로 나누면 8에서 정답은 10. 자, 2번. 자, 얘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시각 위 식이 시그마 하나로 뭉쳐지지 않아. 그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나눠줘야 돼.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역시 k는 1부터 n까지 2n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식을 선생님 이렇게 바꿀게. 자, 봐봐. 여기다가 곱하기 n분의 1 여기 n분의 1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n 제곱분의 1 곱하기 n 제곱분의 1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즉 n 세제곱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곱하겠다는 거지. 변함이 없지. 그리고 나서 자 얘는 어떻게 바뀌어? 얘는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여기가 제곱이고 여기 제곱이니까 n분의 1이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최종적으로 2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 n분의 1 이렇게. 분모는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각각 시그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적분으로 바뀌겠지. 각각. 이렇게 돼서 얘는 인테그랄. 선생님 얘를 x로 잡아볼게. 그러면 x의 제곱 d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끝은 어떻게 해? k에다 1 대입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2서부터 3까지. 얘를 x로 잡을게. 역시 x의 제곱 dx k는 k에다 1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니까 0서부터 1까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x의 세제곱 2에서 3. 얘는 3분의 1 x의 역시 세제곱 0에서 1.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면 3 대입하면 27. 3으로 나눌 거니까 9. 9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9 마이너스 3분의 8이 분자가 되는 거고 얘는 1 대입하면 3분의 1, 0 대입하면 0이니까 얘는 분모는 3분의 1. 그럼 위아래에 3을 곱하면 27 마이너스 8 해서 19 이렇게 풀어줍니다. 다음 문제 1번. 자, 무한급수를 적분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식을 좀 변형을 해야 되겠지. k는 1부터 n까지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볼게. 그리고 여기 n분의 k가 되고 n분의 2를 여기다 이제 n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를 여기다 써볼게. 이렇게 여기 1이라고 쓸게. 그럼 보이니? 그렇지. 얘를 선생님이 얘 통으로 치환할까? 통으로 얘를 xk라고 치환할게. k가 증가할 때마다 1씩 증가할 때마다 n분의 1씩 그지? n분의 1씩 증가하니까 자 인테그랄 x분의 1 이렇게 되고 dx n분의 1은 이제 dx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k에다 1 대입하고 무한대로 보내면 1서부터 2까지 이렇게. 자,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ln x 이렇게 돼서 1, 2 대입하면 ln 1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ln 자 2번. 자 2번은 먼저 뭐 해야 돼? 시그마로 일단 바꿔보자. 익숙한 걸로 항상 식을 바꿔봐야 돼.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sin n k 파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n분의 k 파이 얘가 이제 x로 바뀌고 k 앞에 파이잖아. 여기 n분의 파이 같잖아. 얘가 dx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인테그랄 sin x dx 이렇게 바뀌고 자 n에다가 k에다가 1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0서부터 k에다 n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파이까지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0에서부터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0 대입하면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다음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가 1A 여기가 2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BC는 1. 자 그래서 n등분했어. n등분. 그럼 한 칸이 얼마야? 요 한 칸? 요 한 칸이 n분의 2가 되겠지? n분의 2 평행하게 줄을 걷나봐. 자 우리는 BK 얘를 구해야 돼. 그지? 여기가 K번째 K등분째. 그러면 여기 한 칸이 n분의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분의 2K가 되는 거죠. 비례식을 써보자. n분의 2K 대 2는 여기 네모라고 할까?
네모 대 1. 그래서 네모는 얼마냐면 n분의 k가 되네. 자, 그 네모가 뭐냐면 bk, ck야. 자, 걔를 4제곱해래. n분의 k를 4제곱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n분의 1이 여기 있죠. n분의 1 이렇게 시그마 k는 1서부터 n-1.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xk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자, x의 4제곱 dx 이렇게 바뀌고, k에다가 1 대입하고 n을 무한대 0, k에다가 n-1 대입하고 n을 무한대 해도 1이 돼. 이렇게 됐어? 얘는 5분의 1 x의 5제곱 0에서부터 1까지니까 5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구분 구적법을 통한 입체 도형의 부피야. 동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구가 있잖아. 걔를 이렇게 원기둥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얘를 이렇게 작은 원기둥으로 이렇게 잘라서 나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거를 이제 단면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n등분 하겠다 이런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잘라 나가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잘라 나가서 걔네들의 합이지.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반구의 2배를 해주면 원 기둥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k번째, 여기를 이제 k번째라고 할게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할까? 그럼 여기는 이제 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k번째니까 이게 지금 n등분 했으니까 r을 n등분 했으니까 한 칸의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이 높이는 n분의 r이 되겠죠. 그럼 k번째니까 n분의 rk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원 기둥에, 요 작은 원 기둥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r 제곱에서 n분의 rk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그럼 요 길이가 나올 거예요. 요 길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되니까 어떻게 반지름의 제곱하면 r 제곱 마이너스 n분의 rk 제곱, 반지름의 제곱 파이. 높이는 n분의 r이잖아. n분의 r. 걔네들은 어떻게 하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서는 n등분이니까 n-1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n-1까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얘가 넓이야. 넓이. 어떤 한 면적의 넓이. SX라고 할게. SK라고 할까? SK 이렇게 넓이에다가 여기 델타 X를 곱하는 거지. 여기서는 델타 X를 곱해서 얘네들을 다 모아서 더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식을 n분의 r 세제곱 파이 이렇게 있겠고, 마이너스 n 세제곱 r 세제곱 k 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만 계산을 해준다면 어떻게 돼? 얘는 여기 n-1이라고 할까? n-1 뭐 n이라고 해도 되고 n-1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 안쪽에서 잘랐으니까 n-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n에다가 r 세제곱 파이, 여기 이제 n-1이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n 세제곱분의 r 세제곱 파이 이렇게 있고 k의 제곱이잖아. k 제곱이니까 6분의 n n-1 6분의 n-1 그다음 여기가 n이 되고 2n-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리미트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r 세제곱 파이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항이 2니까 3분의 1 그치? 3분의 1 r 세제곱 파이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3분의 2 r 세제곱 파이 이렇게 되네. 이게 반구의 부피가 되는 거야. 근데 9는 어떻게 돼? 이거 2배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9의 부피를 유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입체도형의 부피는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자 이 면적을 구해. 중간에 이제 면적을 구해서 이게 sx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함수지. 이 면적이 x에 대한 함수야. 얘를 주어진 구간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b다 그러면 이 x에 대한 함수인 면적을 a에서부터 b까지 sx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부피를 구하겠다. 이게 여기에서 위에서 말한 그 원기둥의 부피예요. 그런 것들을 다 쌓아 모으겠다. 이런 뜻이지 뭐.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릇에 채워진 물의 깊이가 xcm일 때 수면의 넓이가 이렇게 된대. 물의 깊이가 5cm일 때 이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 그러니까 0에서부터 5까지 이 x에 해당하는 넓이 얘를 이제 적분하면 되겠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0에서부터 5니까 5의 세제곱 125 플러스 25에다 3을 곱하면 75 해서 200의 부피를 갖는다.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높이가 4cm인 입체도형을 어떤 입체도형이 이렇게 있나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입체도형 높이가 4 입체도형을 밑면으로부터 xcm인 지점에서 이렇게 잘랐대. 그 단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x인 원이래. 그러면 루트 2x의 제곱 파이가 이 단면의 넓이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2x 여기 파이 이렇게 되겠네. 자, 얘가 이제 넓이니까 얘를 적분하면 되겠지. 0에서부터 4까지 파이는 바깥으로 빼고 2x dx 얘를 적분하면 되겠다. 그럼 파이 있고 2x는 2x ln2 얘를 0에서부터 4까지. 자, 그럼 4 대입하면 16이네. 16분의 ln2 빼기 ln2분의 0 대입하면 1이죠. 그러니까 ln2분의 15 여기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b가 나온다. 다음 문제. 곡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일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라. 자, 얘는 그림을 좀 선생님이 좀 약간 옆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 자, x축과 여기가 이제 y축이 되고 x축이 되는데, 자, 얘를 한번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이고요. 1이고, 자, 요런 포물선이 되잖아, 그지? 요런 포물선이 되는데, 얘를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을 얘가 밑면이 된다는 뜻이야. 얘가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거야. 이렇게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딱 자른 거지. 이렇게 자른 거야.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이래.
얘가 지금 얘가 이제 지름이 되는 반원이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탁 자르면 얘가 반원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탁 자르면 여기 반원 이렇게. 알겠죠? 그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얘가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한쪽만 구하면 되겠네. 한쪽만 여기를 x라고 할게. 이렇게 x라고 잡으면 이 높이는 얼마야? 이 높이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반이니까 2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제곱해. 제곱해서 파이 해주면 이제 원의 넓이고 원의 넓이를 또 2분의 해주면 반원의 넓이죠. 그 반원의 넓이를 얘를 어떻게? 그렇지, 얘를 0에서부터 여기가 1이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자, 얘 제곱하면 4분의 2분의 파이는 바깥으로 나가게 2분의 파이는 바깥에 내버려 두고 4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4분의 1도 바깥으로 나가면 8분의 파이 이렇게 0에서부터 1까지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얘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5분의 1 얘만 일단 먼저 해볼게.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의 세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고 0에서부터 1까지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 얘는 5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5분의 8 그래서 8파이 곱하기 15분의 8 이렇게 돼서 15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쪽 한쪽만 해줬어. 대칭이니까 15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다. 다음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 높이가 5인 원기둥이 있다.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이 원기둥을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 작은 것의 부피. 요거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 작은 것의 부피 요 입체 도형의 부피 알겠죠? 얘를 구하라는 거. 얘를. 그래서 얘가 xy 좌표평면에 그린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에 반원이 이렇게 여기 반원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반원이 그려지고 60도로 여기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여기는 60도. 그러면 얘가 이제 요 길이가 지금 2잖아? 이 반원이야, 반원. 반원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여기 4가 되겠네. 그래서 y의 제곱은 4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 반쪽이니까 얘는 이제 여기 플러스만 되겠지. 이거의 식은 y는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가 이제 x라 그러면 여기에 또 이렇게 60도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60도. 이 넓이를 우리가 sx라고 하고 0에서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밑변의 길이가 요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탄젠트 60도는 얼마야?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 3 배해주면 돼. 그러니까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 밑변 곱하기 높이 3 루트 3 곱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요게 이제 sx가 되는 거지. 자 얘는 뭐야? 2분의 루트 3 4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인테그랄 2분의 루트 3은 빼낼게요.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4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지. 얘를 적분해서 몇 배 주면 돼? 2배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얘 적분하면 얼마니?
4x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0에서부터 2까지. 자,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3분의 8, 0 대입하면 0이니까 3분의 24에서 8 빼면 16, 그래서 3분의 16 루트 3 이렇게 부피가 구해집니다. 자, 수2에서 직선 위에서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구했냐면 위치에 대해서 해볼게요. 위치를 x라고 넣으면 처음 위치에다가 0에서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됐죠. 속도를 적분하면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해요?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면 됐어요. S는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의 시간 동안에 VT의 절대값이 속력이죠. 이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움직인 거리가 됐잖아. 그래서 수2에서 했던 그 내용을 함수만 좀 바꿔서 하는 거야.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서의 속도를 vt. 그러니까 x0가 원점이니까 얘가 0이야. vt가 이런 함수로 주어졌대. 시간 t에서의 점 P 위치는 어떻게 돼? x0가 0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에서부터 t까지 속도 코사인 파이 t를 적분하면 되겠죠. 얘는 사인 파이 t 이렇게 되고 요 안에를 미분해서 그걸 나눠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0에서부터 t까지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고 t 대입하면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 이렇게 되겠죠. 2번 시간 t는 2에서 t는 3까지 점 p의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면 되겠죠. S는 2에서부터 3까지 속력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있으면 얘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되는 거야. 자, 코사인 파이 t는 어떻게 돼? 파이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를 파이로 나누면 2잖아. 2. 그래서 여기가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요게 한 주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2에서 3까지 적분하니까 자, 얘를 적분하는 거야. 그래서 2에서 2분의 5까지는 코사인 파이 t가 되는 거고 dt 플러스 2분의 5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자, 적분해 봅시다. 얘는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 이렇게 2에서 2분의 5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 2분의 5에서 3까지. 자, t에다 2분의 5를 대입하면 2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는 얼마? 몇 도? 2분의 5파이? 그러니까 얘가 2분의 파이 하나 둘 셋 넷 다 2분의 5파이는 1이네.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2 대입하면 어차피 0이고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0이고 2분의 5파이 대입하면 1이니까 얘도 파이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더해주면 파이분의 2. 자, 이번에는 평면 위의 점이 움직인 거리야. 어떤 평면 위를 어떤 점이 이렇게 움직여. 평면 위로 어떤 점이 이렇게 움직여. 자, 그래서 그 점이 우리가 P라고 하고 얘를 X, Y라고 할게. 근데 X도 T에 대한 함수이고 Y도 T에 대한 함수야. 그러면 X 방향에 어떤 속도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X 방향의 속도는 우리가
dt dx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dt분의 dft 이렇게 돼서 이제 f 프라임 t가 되겠지. 이게 x 방향의 속도고, 그 다음에 y 방향의 또 속도가 있겠네, 그지? y 방향의 속도가 있겠어. 걔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dt dy가 되고, 얘는 dt분의 dgt, 얘는 g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에서 P라는 어떤 점에서의 속도가 X 방향의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Y 방향의 속도가 있는 거야. 얘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할 수 있지. F 프라임 T, G 프라임 T. 알겠죠? 이게 속도가 성분으로 표시를 됐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 속력을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지금 속력은 크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성분 dx dt를 얘 제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dy dt도 제곱해. 성분을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이게 크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속력이라 그래. 속력. 이 속력을 우리가 원하는 구간 A서부터 B라는 시간 동안 적분을 한 게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얘가 t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니까 A, B 이렇게 되고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의 제곱,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얘를 t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좀 벡터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서 위치가 x, y인데 그 위치가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야. 여기서부터 파이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얘를 미분한 x 프라임을 구해보자. x 프라임은 이렇게 할게. dt분의 dx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t 플러스 2 사인 t, dt분의 dy는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2배의 코사인 t. 자, 얘를 제곱하는 거야. dt dx를 얘를 제곱하면, 자,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4배의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4 사인 제곱 t, dt분의 dy의 제곱도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4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4배의 코사인 제곱 t. 자, 얘네들을 합해주면요, 얘는 1이잖아. 얘는 4가 되겠네. 그래서 5 하고 가운데 거는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5가 돼서 얘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여기다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다. 루트 5가 되는 거지. 얘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t로 적분한다. 그러면 루트 5t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루트 5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우리가 그 곡선이라는 게 t에 대한 함수로 매개 변수로 주어질 수 있잖아요. x와 y가 이렇게. 그래서 t가 이제 a서부터 b까지 변할 때 곡선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동한 거리가 되겠지, 그치?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 얘를 이렇게 t로 적분해. 이게 곡선의 길이라고 해도 돼. 이동한 거리. 그래서 a에서 b까지 루트 f 프라임 t
얘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t를 얘를 제곱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y는 fx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같아. 이제 x를 t로 치환하고 y는 뭐라고 쓰면 돼? y는 ft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고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자, L은 어떻게 돼? A에서 B까지 루트. 자, X를 이제 T로 이제 미분하면 1이 되니까 여기는 1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1 플러스 여기만 이제 F 프라임 X T 대신에 X를 대입할게. X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T 대신에 X를 대입할 건 DX 이렇게 되겠지. 자, Y는 fx라는 그래프를 A에서 B까지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 공식을 알아두시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t에 대한 곡선의 길이를 t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얘를 풀어볼게. 그러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루트. 자, dt분의 dx는 얼마예요? 코사인 t. dt분의 dy는 사인 t. 이렇게 되겠지. 제곱할 거니까 여기는 코사인 제곱 t가 되고 플러스 사인 제곱 t가 되는 거지. 얘가 1이잖아. t에 대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2파이 1 곱하기 dt. 그럼 얘는 t가 되고 0에서부터 2파이. 2파이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2파이. 자, 2번은 이제 y는 이제 x에 대한 함수야. 얘는 어떻게 해? 1에서부터 익스포넨셜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얘 제곱이 되는 거지. 얘를 dx 1에서부터 익스포넨셜 1 플러스 f 얘를 미분하면 돼요. y 프라임은 4분의 1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또 제곱해야 돼. 얘를 제곱하면 16분의 1 x의 제곱 곱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2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16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얘는 1에서 익스포넨셜까지 얘는 16분의 1 x의 제곱 이게 플러스로 바뀌지.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얘가 다시 완전 제곱이 돼. 1에서부터 익스포넨셜까지 4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 이런 식으로. x는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절대값 없애고 바로 나오겠죠. 4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 자,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적분하면 8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ln x 1에서부터 익스포넨셜. 자, 익스포넨셜 대입하면 8분의 1 익스포넨셜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1 대입하면 8분의 1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얼마야? 8분의 1 익스포넨셜 제곱 플러스 8분의 7 이렇게. 얘를 이제 8분의 1로 묶어주면 익스포넨셜 제곱 플러스 7. 자, 이렇게 적분 길이 곡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